안녕하세요. 연락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제가 전시장을 직접 가봤기 때문입니다. 그 산호세에 있는 산타나로의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 매장 안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자, 인트로나 이제 참고 영상을 제가 찍은 걸 이제 보셨을 텐데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뉴스나 소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쓴다. 저도 지나가다 그때 한번 봤었는데 이게 전시되는 걸 알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열기는 대단한 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전시된 지 좀 며칠 지났죠. 그리고 좀 그래도 열기가 살짝 수그러들었을 때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바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기다려서 들어갔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 보면 그 사이버 트럭의 인기는 인터넷과 유튜브 댓글, 제 채널에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과는 그 체감이 너무 크죠.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를 제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수백만 명이 예약을 걸었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차나 이런 것도 현저히 줄어서 전시차라 그런지 근데 완성도는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이즈도 지금 이제 좀 약간 리킹돼서 123kWh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레인지가 일단 새로 나온 거는 267마일,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제가 리비안을 참고로 해서 한번 이걸 얘기해 볼까 합니다. 리비안도 계속 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요. 이 좀 감을 갖기 위해서 배터리 사이즈와 레인지에 대해서, 배터리는 제가 이미 모델 Y의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제일 싼 거의 배터리 팩을 아마 2개 합쳤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고요. 레인지는 좀 더 나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결국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요. 조만간 풀 스펙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거는 금방 공개되니까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 리비안을 통해서 사이버 트럭이 성공할 것이냐, 시장에 어떤 방향을 일으킬 것인가. 물론 전에 얘기했듯이 가격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한 배터리 사이즈, 주행거리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물론 이것도 주행거리에 좀 관련된 거지만 저는 충전에 대해서 더 한번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카인드라이버에서 유명한 공신력이 있는 자동차 리뷰하는 저널이죠. 그리고 여기 요즘 테슬라에 굉장히 좀 비판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리비안 RNT를 저도 시승을 해봤죠. 영상도 올렸고 제가 타봐도 이게 제일 낫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픽업 트럭 중에서는. 그래서 리비안을 중점으로 얘기할 건데요. 단점으로 뭐가 꼽혀 있냐면은 오프로드 타이어를 끼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그때 지난 영상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자, 스탠다드가 100kW 하고요. 라지가 135kW 하고 맥스가 149이네요. 그런데 타이어를 쿼드 모터의 AT, 그러니까 올터레인이죠. 그러니까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끼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274마일로 줄어들게 되고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그러니까 듀얼 모터였다 쿼드 모터로만 돼도 주행거리가 저렇게 줄는 데다가 얘들이 실제로 고속주행으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 카인드라이버 유명한 게 계속 고속도로로 고속주행에서 전비나 이 주행거리를 테스트해서 이제 테슬라가 너무 뻥 튀겨졌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5마일로 달리게 되면은 이게 스트리트 타이어를 끼면은 280마일인데 20인치 올터레인 타이어를 끼게 되면 22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극강이기 때문에 타이어만 바꿔도 주행거리 차이가 너무 납니다. 쿼드 모터, 그러니까 최상위급 모터 4개 들어간 거에 EPA 연비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마일 퍼 갤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MPG2라고 해가지고 좀 더 휘발유를 쓰시는 분들하고 좀 단위가 맞게 환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기값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지, 주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연비는 왜냐면 전기값에 따라서 이게 매칭이
에너지로도 고려해서 계산했다고는 하지만 변수가 많은 거라서 그냥 참고만. 근데 공식적으로 EPA에서 얘기하는 건 74에서 한 66인데 얘들이 이렇게 고속주행해서 달려보면은 컴바인에서 70인데 only 35라는 거죠. 35. 프리우스가 이거보다 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전기 픽업 트럭에 기대하는, 뭔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면은 연비가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35면 정말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토잉을 안 한 겁니다. 여기다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올터레인 타이어를 끼고 토잉을 하게 되면은 라지 팩일 때 보통 토잉 되면 반토막 나거든요. 100마일 좀 넘게 가겠네요. 물론 이것도 뭘 토잉하냐에 따라서, 토잉하는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토잉 캐파시티의 맥시멈을 끌었냐, 뭐 어느 정도 끌었냐에 따라서 변수가 많지만, 와, 이거 주행거리가, 그러니까 살인적으로 너무 깎이는 게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통계상 보면은 픽업 트럭 사가지고 뭘 끌어본 사람이 10% 좀 넘나요? 사실상 픽업 트럭 사가지고 토잉하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저기다 뭘 많이 실는다든지 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토잉하는 정도로 주행거리가 막 줄어들진 않겠지만 뭘 많이 실으면 당연히 주행거리가 줍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전기 픽업 트럭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얘네 충전도 형편없는데 환경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가스 트럭도 주행거리가 많이 줍니다. 토잉하거나 뭘 많이 실으면요, 이거 휘발유로 가는 애들도 F150 같은 경우 라이트닝도 있지만 간판 모델은 가스죠. 얘네 가스로 가면은 연비 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토잉하게 되면 더 장난이 없고요. 그러니까 주행거리는 지금 봤을 때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기름차들은 충전하는데, 기름을 채우는데 뭐 5분이면 되죠. 반면에 전기로 충전하게 되면 세월아 네월하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V4를 열심히 미국에다가 깔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사이버 트럭의 4680 배터리 셀의 에너지 덴시티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은 모릅니다. 그 깐 거는 사실은 사이버 트럭을 까본 적이 없죠, 사실. 모델 Y의 4680 배터리를 까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싫지 않지만 그것도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걸 까보고 4680 에너지 덴시티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짝 건너 들으면은 지금 사이버 트럭의 4680 배터리는 충전에 좀 더 지금 전략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타이어 하나의 주행거리가 뭐 100km가 날아가고 뭐만 실으면 얘네들은 팍팍팍팍 줄기 때문에 지금 가스로 가는 애들과의 차이는 결국은 얼마나 빨리 충전하냐, 뭐 기름을 채우냐 이 차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V4를 추후, 지금 V4는 350kW를 지원하지만 지금 세미 때문에 1MW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스펙을 에너지 덴시티만 보지 마시고 까보면은 양극재나요? 근데 보면 코팅 두께가 좀 두꺼운 거 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더 충전을 잘 견디게 그쪽으로 용이하게 설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크게 오는 거죠. 주행거리를 늘려봐야 뭘 많이 실는다든지, 토잉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통계상으로 토잉을 많이 하진 않으니까요. 토잉 할 것 같지만 미국 사람들도 아무래도 이 마초적인 이미지로 트럭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많이 싣고는 다닐 겁니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좀 줄 텐데 그거를 빨리 충전하는 걸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주행거리를 늘려봐야 막 30%씩 까먹으면은 훨씬 더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효용의 가치가, 에너지 덴시티를 올렸을 때 효용의 가치보다 충전을 빨리 하는 것이 픽업 트럭한테는 더 용이할 것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래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4를, V4도 테슬라 포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 특히나 왜 이게 크리티컬한지,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늘리는 게, 이게 픽업 트럭이라는 게 아무래도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 주행거리를 늘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경량화라든지 그래서 이 리비안보다는
먼로 할아버지가 깠을 때는 리비안 안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 깐 지도 꽤 됐으니까 많이 그래도 단순화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테슬라는 이미 모델 3, 모델 Y, 뭐 SX 다 까봤을 때, 지금도 먼로 할아버지 최근에도 모델 X 배터리 까시더니 굉장히 점점 거기서도 또 단순화돼서 무게를 감량하는, 예, 그런 테슬라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이버 트럭이 초기 모델이라 할지라도 리비안보다는 워낙 그런 걸 다른 모델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300마일은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267이 도대체 모터가 몇 개인지, 그리고 특히나 타이어, 지금 리비안도 135나 실었는데도 쿼드의 올트레인 얘기하면 274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됐는지 이 베리에이션이 정말 큽니다. 특히 픽업 트럭에선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옛날에 타이어의 중요성이, 내연기관에는 전 신경도 안 쓰고 탔는데 전기차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모로. 그만큼 전기차가 민감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그래서 충전이 빨리 되는 게 초반이라도 그게 지금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열기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뭐 잘 팔릴 건 믿어 의심치 않지만 결국은 한 1, 2년 지나면은 본질에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효용성의 가치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반 가스 픽업 트럭 대비해서 사이버 트럭이 뭐가 장점이 있는지를 결국은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랬을 시에 충전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주면은 그래도 그 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너무 편하죠. 픽업 트럭으로 뭐 장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이것만큼 또 편한 게 없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리비안보다는 제가 봤을 때 실제 전시된 그런 열기, 그리고 직접 그런 모델 전시된 걸 봤을 것과 이런 시장에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요. 너무 절대적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변을 보게 되고, 현재 대안은 리비안이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저는 성공은 믿어 쉽지 않지만 과연 내연기관인 F150 대비해서 그 갭을 줄이려면, 성공하려면 V4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충전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테슬라밖에 없어서 성공 가능성은 높이 보는데, 이젠 포드도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을 내놓기 때문에 대단하죠. 여기서도 그냥 죽지는 않는, 나중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오겠어요, 이러다가. 그럼 보조금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정리하면 정답은 V4 충전 속도가 답인 것 같고, 4680도 거기에 좀 더 맞춰지는 것 같고, 전시 모델이나 열기를 봤을 때는 순조로워 보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보시고 산타나로에 트리가 이쁘게 꾸며져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